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빅테크입니다. 사실상 불변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이벤트가 바로 매년 9월에 열리는 차기 아이폰 발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불리는 WWDC에서 발표된 적이 있지만 2012년 아이폰 5 이후 9월 공개는 마치 공식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외적으로 2020년에 10월 발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 이슈가 터지면서 발생한 예외적인 일이며 다시 9월 이벤트로 원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발표 일정이 고정되어 있는 연례 이벤트이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유의적인 표현을 붙이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의 9월. 올해 역시 차기 아이폰 발표는 9월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현지 시간 기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16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3일 수요일 새벽 2시가 됩니다. 보통 9월 둘째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이벤트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일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9월 마지막 주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폰 15 출시 전에 상당한 입소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네이밍 개편. 아이폰 14 시리즈는 라인업 개편이 이루어져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판매량이 부진했던 5.4인치 미니 모델이 빠지고 6.7인치로 대폭 커진 플러스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는 이와 같은 라인업 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출시된 아이폰 16 최상위 모델이 6.9인치로 커질 것이라는 루머도 있지만 1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급부상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루머가 있으니 바로 아이폰 15 네이밍 개편설입니다. 최상위 모델에 해당하는 프로맥스의 네이밍이 이번 시리즈에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 명칭을 붙인 신규 모델을 출시해 스마트워치 라인업을 확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놀라울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워치 울트라만의 차별점이 바로 티타늄 소재와 대화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충족되는 6.9인치 아이폰 16 최상위 모델에 울트라 네이밍이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티타늄 소재.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한해 소재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폰 프로 라인업은 후면은 매트한 무광인 반면 유광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되어 상반된 느낌을 준 게 특징이었습니다. 애플워치에 적용된 소재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열이 가려지게 되는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순으로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가 높고 부식에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프리미엄 금속입니다. 티타늄이 적용되게 되면 은은한 느낌의 브러쉬 마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려함은 좀 사라져도 일체감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신규 색상. 차기 아이폰 출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규 색상의 등장입니다. 신상품이라는 걸 가장 극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장치인 만큼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이 밝고 화사한 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프로 모델은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색상 옵션은 블랙, 화이트, 블루, 옐로우, 핑크인데 여기에 민트 색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폰 11과 아이폰 12에서 연한 그린 컬러를 선보인 바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반면 프로 모델에는 기존의 실버, 스페이스 블랙과 함께 티탄 그레이와 다크 블루가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 색상이 이번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애플 이벤트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노치의 종말.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와 프로 맥스에 한해 노치 대신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컷아웃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새롭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15라는 넘버링이 붙은 최신 아이폰에는 노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구형과 신형 모델을 구분하는 일종의 시그니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초슬림 베젤. 아이폰 15 프로 모델 2종에 한해 초슬림 베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작 대비 0.6에서 0.7mm 정도 줄어든 1.5mm 베젤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샤오미가 보유하고 있었던 최소 베젤 기록을 경신하는 역대급 수치에 해당합니다. 베젤이 좁아질 만큼 전체적인 크기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휴대성과 그립감은 소폭이나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베젤레스 디자인이 적용되는 만큼 콘텐츠 소비에 최적화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액션 버튼.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조작성과 관련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측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진동 문 스위치 대신 새로운 액션 버튼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션 버튼은 기본적으로 문 모드 전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 카메라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는 셔터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전등, 음성 녹음과 같은 편의 기능을 개인 취향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애플이 파격적인 옵션을 제공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8번째, USB Type-C 전환. 애플은 2012년 9월 아이폰 5 공개 이후 8핀의 라이트닝 포트를 채택해 무려 10년 동안 독자 규격을 고집한 바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 USB Type-C가 대세로 자리매김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애플은 진짜 고집스럽게 마이웨이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환경 규제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 2014년 말부터 출시되는 신규 모바일 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 Type-C로 통일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애플도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유럽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차기 아이폰 SE에도 USB Type-C 탑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9번째, 충전 케이블. 최신 맥북 에어의 경우 본체 바디의 색상과 충전 케이블의 색상을 동일하게 제공해 깔맞춤의 정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이폰 15 역시 기본 색상과 동일한 충전 케이블을 제공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핑크, 옐로우, 블랙, 블루, 퍼플 등 다양한 색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에도 이와 같은 깔맞춤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10번째, 3나노 공정칩. 차기 아이폰 공개 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변화가 바로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에도 숫자 판올림이 이루어져 A17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역대급 퍼포먼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5나노 공정의 A16 바이오닉 칩 대비 속도는 10에서 15%, 전력 효율성은 무려 25에서 30%나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성비 개선에 따른 실사용시간 증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5나노 공정의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기 때문에 3나노 공정의 A17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는 프로 모델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급나누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잔망경 카메라.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는 잔망경 방식으로 설계된 6배 광학줌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작 같은 경우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3배 광학줌이 지원되어 사실상 카메라에 있어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비 이 부분은 확실히 열세였는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번째, 고속 충전. 아이폰 14 기준 일반 모델은 20W, 프로 모델은 27W로 충전 속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배터리 용량이 큰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무려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12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확실히 아이폰이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모델에 한해 최대 3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완충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3번째, 용량 증설. 프로 맥스가 울트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IT 팁스트가 바로 마진부입니다. 6기가 램, 최대 1TB 용량에 탑재된 아이폰 14 프로보다 한 단계 더 스펙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8기가 램, 최대 2TB 용량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14번째, 가격 인상.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봤을 때 프로 모델은 전작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북미 시장에서의 출고가, 두 번째는 $1 환율입니다. 아이폰 15이 $799, 아이폰 15 플러스가 $899에 책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은 최소 $100 정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15 프로가 $1999,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1199가 되는 셈이죠. 만약 최상위 모델에 $200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무려 $1299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9월 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아이폰 15 일반 모델은 오히려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루머가 적중될지는 애플 이벤트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